자, 지금 이 코스닥, 특히 코스닥 쪽,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던 이런 섹터들을 보면은 가리지 않고 다 하락하고 있죠. 지금 영국, 유럽에 이 코로나가 많이 대유행하고 있다. 아주 지금 다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고, 미 증시가 또 나스닥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하고 전혀 별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 이 코스닥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코스닥 쪽 지금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양털 깎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바이오, 수소차, 엔터, 여행. 이 바이오하고 여행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같이 움직이죠. 그냥 한 방향으로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아주 크게 밀리고 있죠.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위치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이 칼춤을 추고 있는 거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판을 깔아준 거는 정부죠. 양도세 3억. 자, 이 부분을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이미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양도세 회피 물량이 벌써부터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신용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었죠. 이 신용 물량이 지금 위치에서는 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 신용 반대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작업이 계속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마중물 뿌리고 신용 물량과 양도세 회피 물량이 같이 쏟아져 나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하락폭을 더 크게 키우는 주범은 신용과 양도세 물량이다. 그리고 이 손발이 묶인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엄두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상당히 시장을 박살내고 있죠. 자,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이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그냥 나서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저가 매수에 나서 가지고는 시장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1,000억밖에 안 쓰고 있죠. 외인이 600억에다가 기관이 400억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써가지고 코스닥을 2.5%나 급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1,000억 써서 2.5%면은 정말 이거 남는 장사죠. 남는 장사. 적게 써서 크게 끌어내릴 수 있다. 누구 돈으로 끌어내리느냐? 신용을 쓴 이 신용 자금을 가지고 얘를 털어내면서, 개인들이 많이 쓴 이 신용을 털어내면서 주가는 더 크게 끌어내리고, 그리고 양도세 물량까지도 나오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질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 가버리면 신용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위기를 유도를 하고 있죠. 자, 지금은 아주 강력한 양털 깎기 장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전 세계 하락률 1위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가장 크게 힘을 실어준 사람은 바로 홍남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벌써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10월 26일이니까 거의 11월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2달 만에 그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외인들하고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게 꽃놀이패죠. 신용도 털어내고 양도세 회피 물량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그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이 좀 있는 자산가들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쪽은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일단은 매도해서 그런 이 신용 회피 물량이 높은 가격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높은 가격에는 팔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신용 물량까지 털어내게 해서 주가를 크게 밑으로 밀어내린 후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외인 기관들이 슬슬 사가지고 계속 바닥에서 모아 나가면 되겠죠. 모아 나갔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끌어올려 버리겠죠. 때가 되면은 끌어올려 버릴 겁니다. 그러면 내려서 상당히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 자기들이 쓴 돈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 돈을 써서 내릴 수 있는 게 한 0.5%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2% 정도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양도세 회피 물량과 그다음에 신용 물량, 이 신용 물량들을 이용해서 더 자유낙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걔들은 외인하고 기관들은 그런 게 이제 얼추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더 내려가면 걔들이 손해 볼 것 같지만 지분이 뭐 몇 프로 많이 들고 있는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죠. 자기들이 매도하는 물량,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으로 밀어내렸다가 그 언저리에서 그 바닥권에서 이제 많이 주가를 끌어내린 후에 거기에서 이제 많이 사버리면 되죠. 매수를 많이 해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끌어올리면 걔들은 또 이익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양털깎기 거의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 마지막 터널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소차도 보면은 거의 뭐 5% 수준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도 지금 코로나가 뭐 이렇게 확산돼가지고 어쩌 한다면 이런 알서포트 같은 종목은 원래 올라가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금 위치가 높은 종목들 계속 밑으로 끌어내려 버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밑으로 강하게 밀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지금 상당히 위치가 위에 있는 상태고 코스닥이다 보니까 일단 매도 해가지고 쭉 던져버리면 자기들이 쓴 돈보다 더 큰 하락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겁을 주게 되면은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분위기죠.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결국은 이제 개인들 그리고 개인들의 특히 이 공매도 개인들의 신용 물량과 그다음에 수익이 좀 낮다 하는 그런 양도세 회피 물량 이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이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얘는 손은 안 된 건 아니지만 마중물 역할 조금 뿌려주고 좀 뿌려주고 나서 큰 폭의 이런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계속 즐기면 되는 겁니다.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락이 나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가지고 끌어올려서 이 낙폭 과대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사서 다시 지분을 채워 넣으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살아남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코스닥 쪽에. 지금 에코프로비엠 이런 이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도 하락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은 어떠한 업종에 또는 기업에 뭔가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이 2차전지 이런 이 코스닥 관련 종목들 보면은 하락폭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주가가 이제 그동안은 좀 많이 올랐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크게 밀어버리는 그런 작업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용과 그 다음에 이 양도세 회피 물량 개인들만 죽어나는 거죠. 개인들만 이 개인들만 상당히 크게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이게 문제죠. 언제까지 진행되는 이게 문제인데 지금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직진으로 내려가고 있죠.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밑으로 밀어버리고 웨이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왔다 갔다 흔들면서 심리를 계속 흔들어 주면서 지금 계속 물량을 쏟아내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눈만 뜨면 팔고 있죠. 기관이. 이 부분은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개인이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걸 뻔히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신용 잔고도 많이 있다 보니까 벌써 지금 5천억 이상 털렸죠. 지금 여기에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아주 신용 잔고가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이런 부분도 미 증시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나스닥이 0.4% 하락하고 있죠. 자,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지금 코스닥이 2.5% 하락하고 있죠. 이건 사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냥 그렇게 미는 겁니다. 양털깎기 한번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주가 조작의 그런 모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주가 조작이 한번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얘는 뭐 내려간 게 없는 상태고 환경 자체가 이제 곧 뭐 나올 게 호재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 내려가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얘는 좀 버티는 거죠. 그러나 위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밀면 밀린다라는 아주 자신감에 충만한 그런 지금 모습으로 좀 밑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